네, 올해 부산 시민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더 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대담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함께 올해 부산 지역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2년 부산 상의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제가 취임 후 부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구상한 또 모든 사업들은 다 또 펼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나 또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은 올해 취임 첫 해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또 북항 재개발, 또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또 문제를 지역 경제가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산시의 큰 목표와 함께 이제 같이 또 부산 상의도 발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부산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먹을거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전통 제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블록체인 특구 부산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블록체인은 미래와 맞닿아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며 최근 다양한 확장성으로 인해 산업적 가치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네. 혁신 기술과 또 신산업 부재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입장에서 보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이러한 산업적 결핍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육성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규제의 장벽을 헐겁게 하여 다양한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시도를 활성화한 것인데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또 산학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를 좀 낮추고 또 지원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도 부산 경제를 좀 살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육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부산 지역에는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해온 중소중견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코로나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다각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뭐 전기차,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스타트업 자체가 청년들이 선호한 분야인 만큼 지역 경제의 또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인재들을 지역에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들이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위해서 잘 기반이 다져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부산은 자동차 부품, 조선업이 제조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올해 전망이 좀 어떤가요?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또 지역 경제가 또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신산업도 육성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 주력 산업의 또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제조업을 오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그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조선업도 최근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이 글로벌 1위를 탈환한 등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은 또 기자재와 또 한몸이기 때문에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매우 크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또 조선업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네네. 지난해 또 저도 대선 조선을 인수하여 또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고 예. 최근에 대한조선 인수 전에 한진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참여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좀 이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좀 잘 버텨주고 또 예. 지금 뭐 환경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ESG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에 참 잘 발맞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걱정이 되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올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 요소 어떤 것들 뭐 또 꼽을 수 있을까요? 예, 100년 기업이지만 100년 기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주력 산업의 또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예. 기존 기술의 또 혁신과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확장성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최근 하두인 ESG 경영도 인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기업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부산 상공계에서 봤을 때 어떤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산 현장에는 일감이 막 늘어나고 있지만 네네. 이를 뒷받침해줄 인력이 참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기회를 잘 선점해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 기회를 놓칠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감 회복에 있어서 또 본격화되는 시기에 예.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또 최근 인플레 흐름 속에서 또 지역 기업들의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것도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소수 대난과 같이 그 국내외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원자재 쪽의 수급이 어려워지면 결국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는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외적으로는 또 세계 어떤 경제 변수들 이런 것들이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3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어떤 공약들을 좀 요구하고 싶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두 개의 큰 선거가 있다는 것은 뭐 그만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산 상공에서도 또 대선에 대비해서 정치권에 전달할 지역의 핵심 현안 과제 14건을 제안집 형태로 발간해서 여야의 유력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부산의 성장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번 제언집을 만들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또 통합 LCC 본사 유치, 부산형 복합 리조트 건설 등 또 광역 교통망 구축, 이런 부분을 좀 건의 과제에 많이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4가지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